네, 이번에는 봄을 맞아서 집 단장 예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솔깃할 만한 이 봄맞이 실내 건축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도움 말씀을 주실 조성지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장소, 멋진 공간 같은 곳을 가면은 괜히 기분 전환이 확 되면서 시원한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봄이 코앞입니다. 올 봄의 실내 건축 트렌드는 뭘까요? 아마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가 천연 재료의 두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뭔가 감추고 마감재를 뭔가 뭐 새로운 것들을 막 덮는 경향이지만 이제는 그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봤을 때 마음의 안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예. 그 시대를 좀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가 공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조명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그 가정의 바이오 리듬까지 맞춰서 공간이 이해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조명도 스마트 컨트롤로 예. 가능하고요. 뭐 커튼뿐만 아니라 뭐 건강도 좀 체크해주는 뭐 이런 공간 스마트가 공간 안에 들어가는 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쾌적한 온도를 찾아서 맞춰주거나 그런 거 맞죠. 보면 참 갖춰야 할 리모컨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집에는 다 올인원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부럽습니다. 자, 이 봄 하면은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공간의 효율성인데요. 네. 과거에는 뭔가 완벽하게 공간을 다 만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기본만 분명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그 무버블 움직이는 파티션이나 가구들 네네. 특히 악센트가 되는 뭐 소품들로 예. 공간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한 효율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네. 좀 선택해서 공간을 분할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세분화가 되는 그렇게 거죠.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이 올 봄을 맞이해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는 또 뭐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이런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추천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그 디자이너들은 예술가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죠. 네. 색깔로 승부하는 거예요. 화사한 화사한 색깔 그런 색깔로. 걸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고요. 그래서 뭐 공간 안에 조금 죽어 있는 공간을 컬러로 하나로 화사하네요. 무슨 포인트를 예. 준다든가 또는 액센트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방 벽면이라든가 네. 또는 뭐 커튼 같은 거 액세서리들을 잠깐 교체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트렌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뭐 맘 먹어서 침대 헤드 쪽이거나 뭐 그렇죠. 거실의 벽면 한쪽이거나 그렇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면 좋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또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쉬운 방법 같은 것들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집안에 보면 다 소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종의 그 뭐 액자라든가 뭐 공간을 분위기를 살려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매일 보는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는 좀 나타내고 필요 없을 때는 좀 감춰야 되는데 다 나타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나타내주고 없는 건 뒤로 좀 숨겨버리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고요. 예, 예. 또는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조금의 컬러가 좀 포함되어 있는 화사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봄 색깔 예를 들면 네. 그것을 교체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 본인의 어떤 감각적인 면이 잘 반영이 돼서 확 포인트가 되고 기분 전환
되면 좋은데 조금 더 공간을 해칠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평소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관련 잡지나 서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자, 그럼 이런 인테리어 소품이나 자재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먼저는 예. 중요한 것이 적절한 안목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안목은 그 무슨 뭐 특별하게 디자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네. 우선 손쉬운 방식이 바로 이제 안목을 키우는 방식 중에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구입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대부분들이 분들이 예. 예쁘네 그래서 사버리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거 여기다 넣어야 되고.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게 짐이 돼가지고 아주 괴로운 난리가 일인데 납니다. 그다음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장식이 너무 많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안 사는 게 네, 우선 네, 기본적 포인트고요. 둘째는 다재다능입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재배치하거나 뭐 공간들을 원래 기존의 공간을 놓고 뭐 가구를 옮긴다든가 예. 또는 모듈러 가구를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서 분위기를 좀 바꾼다든가 뭐 공간을 좀 좁힌다든가 넓힌다든가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간의 재배치를 그렇습니다. 통해서도 인테리어 그렇습니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실은 이 인테리어 하면은 안타깝게도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이슈가 인테리어 업체 관련 뭐 사기 피해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업체를 주의하거나 좀 조심해야 할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예. 뭐냐면은 그 의뢰를 할 때 예. 뭐 실내 건축 업체와 대화를 할 때 시간을 천천히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서 실수가 나오고 상대방의 말에서 우리가 그 선택돼야 될 것과 선택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두로 말한 부분들이 서류화되지 않은 서류화되지 부분들. 않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의미가 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뭐냐면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 기록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건 의심되는 게 있고 의심되지 않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의심되는 것은 빨간 표시를 해놨다가 다시 묻는 거예요. 네네. 하루 이틀 지나서도. 예. 그리고 충분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네. 이제 그 의뢰를 하는 것이 이제 우선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으로서 보면 좋은 게 좋은 좋은 게 거지. 좋은 거지 막 이러면서 그냥 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쵸, 그쵸. 네,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계약하기 전이니까 기분 좋은 상태거든요. 예. 이때 뭘 하냐면 자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녹음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외국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명확한 음성에 대한 증거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신 것 되면 같아요. 나중에 예. 굉장히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서로- 전화상으로는 이게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이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실은 아직도 녹음한다는 거가 낯선 문이기는 낯설죠. 해요. 예. 그렇다면 이 실내 건축 창업자들이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 관련 요즘 붐이 일어났다. 창업을 관련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이 계약서나 뭐 서면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 대략 한 두 가지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정, 예예. 그 다음에 범위. 네네네. 근데 보면은 이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범위라는 것이 아주 두리뭉술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그쵸.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A부터 Z까지 어떻게 그 공사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를 될 수 있으면 자세히 적어주는 것이 최고의 계약서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를 그렇게 안 쓰죠. 대충 금액 정하고 그냥 일정 정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계약 내용 변경 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재가 늘어나거나
또는 공사 범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어들거나 예. 이때 항상 표시를 하라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혼자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건축주와 인테리어 회사가 서로 사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야 분쟁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이 과정이 없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쵸. 이 두 번째가 아무래도. 가장 예, 예. 문제가 생기는 일들입니다. 아무래도 보건이나 AS 과정에 관해서 그러죠. 충분히 후에 대책에 관해서 문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그러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노성재 원장님과 함께 이 봄맞이 실내 건축 관련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